자,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출 백선 이제 강좌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. 일단 뭐 앞에 계속 기존에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이걸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혹시 이 이제 기출 백선 강좌를 처음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이제 처음이실 거예요. 그쵸? 예,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뭐 앞에 들으셨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항상 첫 시간에는 요 강좌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가장 효율적이고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약속 또 잔소리 이런 걸 좀 몇 가지 해야 해서요. 자, 일단 올라간 자료 안에 이제 뭐 OT 자료가 있는데요. 예, 그거를 이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시간이나 교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의의 특징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바뀐 서답형의 그 유형으로 9번 정도의 시험을 봤죠. 예, 그래서 그거에 유형하고 경향을 정확히 분석해서 이제 기출 백선이라는 개념이 이제 큰 문항으로 100개의 문항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9년 동안에 9번 동안에 봤던 시험의 유형을 가지고 하면서 이번에 있는 것처럼 뭐 92학년도에서 13학년도까지의 문제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객관식 문제가 있죠. 이제 객관식 시험에 봤던 그러니까 사실은 92년 하면은 너무 오래전이긴 한데, 이제 그때 문제를 막 반영하기보다는 그때는요, 90년대 문제는 사실은 보기 또 우리 지금하고 다르게 이제 객관식 보기가 4개였어요. 사지선다, 오지선다도 아니고, 예.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변하지 않는 건, 그렇죠. 그 수학 교육론에 관련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. 유형은 이제 최근 9번 시험의 유형을 볼 거예요.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이제 그 중후반부터 해서는요. 그때는 이제 또 다시 서술형으로 쓰는 유형이었어요. 근데 그때는 좋은 내용이나 문제 유형도 좋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거의 한 이제 되게 긴 세월의 유형들인데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학문적인 공부라는 것은 그 이론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이제 약간의 어떤 지금 우리가 오늘 처음 이제 해야 할 부분인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시대별로 약간 변화가 오지만 뭐 이론은 뭐 변화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30년 이상의 그 영역, 그 내용이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그 기출, 유형과 분석을 통해서 정리한 한 100선, 그래서 한 100개의 문제를 가지고 하지만 그럼 뭐 딱 100개만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. 그 안에 이론들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있는 거죠. 그리고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문제 풀이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석과 적용력을 키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예, 이 말씀을 굳이 지금 다시 또 강조하는 이유는 맞아요. 이거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그냥 혼자 풀어도 돼요. 그쵸? 예, 그래서 그 문제 풀이에 그러면 뭐 문제를 안 푸냐, 답을 안 찾냐, 이건 아니고요. 이제 말 그대로 문제 풀이라기보다는 분석. 그리고 이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가를 정말 다시 한번 1월, 2월, 3월, 4월에 우리가 신론하고 교재연구라는 그 아주 두꺼운 책들을 통하여 이론을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서랍에다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것처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요. 이제 문제가 막 너무 풀고 싶고 막 하는 건 요 다음에 7, 8월에 하는 이제 정말 영역별 모의고사 문제 풀이반에서 열심히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때 우리가 열심히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지금 이제 요렇게 잘 다시 한번 이제 다져야 돼요. 그러면서 이제 강의 세부 계획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이제 좀 맞긴 맞아요. 이제 문항 번호로만 보면은 이제 그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루는데요. 그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. 예, 그런 건 선생님들 다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큰 문항수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주 기존 예전에 그 기출 문제 있잖아요. 예, 그때 이제 지금 9번째 시험 말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문항 번호로는 안 넣었어요. 그렇다고 하면 너무 많아지고 늘어져.
있어서 그런 거 이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제로 예제 번호로 넣었거든요. 그래서 이그젬플 1, 2 이렇게 넣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. 그게 그럼 별로 안 중요하냐? 막 안 중요한 건 절대 아니라고 아까도 그랬죠. 이제 구별을 좀 했어요. 이게 9번 시험의 유형과 이제 기존의 유형을. 자, 그러면서 그 9번 시험의 유형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뒤에 제가 이제 2014학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2학년도까지 보시면 완전 이제는 9번의 시험이 돼서 한 페이지에도 다 안 들어오죠. 그래서 이렇게 2페이지에 넣어놨어요. 자, 이거는 우리가 물론 이제 처음에 1월 달에 개강할 때도 제가 하나씩 이제 하면서 책상 앞에 붙여놓으시라 공부하는데, 그래서 이제 이 유형 자체를 잘 봐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럼 뭐 이 유형만 보면 뭐가 달라지느냐. 근데 아니에요. 이제 그런 유형을 보면서 이제 또 공부하시다가 이제 좀 생각도 정리해야 되고, 그런 사람이 이게 만약에 책상 위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들어와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자,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재밌죠. 일단 여기 그 2페이지에 보시면 그 기출문항 영역 이래가지고 교육과정, 그 다음에 학습 심리학 및 교수학습 이론, 그 다음에 교과 내용 이렇게 있잖아요. 항상 이렇게 가장 큰 그 영역이죠. 근데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 세 개를 다 짬뽕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교육과정과 그 이론과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 내용과 이걸 짬뽕을 해서 결국 문제가 계속 이제 최신으로 올수록 그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이론 하나를 하고 그쵸. 뭐 어떤 뭐 교육과정 부분 어떤 하나 부분을 외우고 이런다고 해서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공부를 하는 그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고요. 기출을 하는, 문제를 출제하는 데서도 우리의 그 어떤 기출의 흐름, 방향, 근데 그냥 뭐 특이하다, 이런 것들로 전혀 우리를 힘들게 하진 않아요. 근데 9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계속 출제 경향을 보면 지금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. 예. 그냥 새로운,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다 나오긴 하는데, 지금처럼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하고, 그러니까 완전히 이론적인 거,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지도하셔야 하니까 나중에 그 현장의 교육 어떤 과정 같은 거, 그렇죠? 그런 시스템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매뉴얼, 또 거기에다가 교과서, 우리가 교과서를 들고 그걸 지도해야 하잖아요. 그것들을 갖고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니까 이 수교 자체가 분명히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. 예, 진짜로. 분명히 쉬운 것 같은데 답 보고 문제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. 써지지가 않고. 그래서 정말, 우리가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쭉 정확하게 문항 수하고 배점하고 해서 뭐 한 24점을 유지하고 있어요. 예. 근데 그것이 쉽게 받을 수 있는 24점이 아니라는 것들을 명심하셔야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걸 굳이 보면서 이야기한 이유는 그 세 가지 영역의 믹스가 쉽지가 않다. 작성하는 게. 거기다가 우리를 가장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다? 시간이죠. 한 문제 자체를 뭐 5분 이상 막 길게 쓸 수 있지는 않거든요. 짧은 시간 안에 써야 한다는 게 되게 압박이죠. 자,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OT 자료에서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큰 틀을 드렸고요. 그다음에 올라간 자료 안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. 늘 나눠드리거나 올려놓는 건데 다 기존에 들으셨던 선생님이 있겠지만 아니 선생님들은 이 비교표 있거든요. 이게 이제 보기가 되게 편리하잖아요. 그래서 늘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코팅해서 저는 이렇게 본다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코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 교육 비교표도 하나 올려놨고요.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9년 동안의 기출문제 자체를 파일 한 92장 정도가 되더라고요. 92쪽이 돼요. 그래서 한 40장 정도가 넘거든요. 45장 정도가 그 묶음을 이제 올려놨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작년 기출문제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이게 연도별로 해서 딱 올려진 기출문제를 올려서 선생님들도 이것도 다운받으셔서 물론 갖고 계시면 괜찮은데 아니면 하나 묶음으로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교육학, 수교, 또 전공수, 내용학 이거 다 합쳐질 거예요.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요것도 지금 올려놨어요. 그러니까 비교표하고 문제하고 지금 올려놓은 거 참고하시고요.
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본 자료들이 항상 이제 기출 분석 이렇게 자료가 올라갈 거예요. 예,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료 올라간 것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도 좋고요. 교과서 이제 있죠. 그러니까 본 지도서가 다 갖고 계실 것이고, 아니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연계 강좌로 했을 때 이제 3, 4월에 수교재 강의를 듣고 이제 그거하고 반드시 필수가 이제 지도서 특강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 각각 번별로 지도서 자료가 있어서 그게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거를 필수로 같이 이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나 이런 듣는 장소가 약간 다를 수가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그 교과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봐야 할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요. 그 부분에 대한 참고 파일을 같이 올려놓긴 해요. 예, 그래서 교과 내용이라는 자료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씩 있는데,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서나 아니면 지도서 특강을 들어서 그 자료가 있으시면 그거 보시면 충분하긴 해요. 예. 자,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강의를 우리가 하다 보면, 아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쭉 들으신 선생님, 뭐 이걸 새로 들으시는 분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계셔서 어떤 자료 뭐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제가 무슨 자료를 가서 찾아봐라, 뭘 참고해라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고요. 그것을 사실은 이렇게 선생님들의 조력자로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요 강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게 맞고요. 그쵸? 뭐 물론 기존에 들은 거 과거는 과거고, 근데 자꾸 이제 어떤 걸 또 찾아서 봐야 되고 한다면 그거는 시간적으로도 좀 비경제적이고 선생님들이 힘드셔서 가급적이면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, 그래도 유독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가끔 어떤 걸 좀 보셨으면 한다는 부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반기 앞쪽에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뭐 어느 부분을 봐야 한다라고 말할 때 자료가 없으실 수도 있고요. 약간 이제 누락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우리 이제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돼요. 그럼 제가 자료를 다 보내드릴게요.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, 아니면 뭐 물론 질의응답도 물론 언제나 그걸로 보내주시면 되지만, 이제 지금은 이제 뒤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요. 예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1월, 2월, 3월, 4월에서 연계해서 쭉 오셨다면 지금 신논 기본 이론 강의 노트가 생겼고, 그쵸? 그 다음에 수교재 강의 노트 2권이 생기신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이론적인 노트는 지금 벌써 2권이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예. 자,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죠. 예. 자,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다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요거를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한번 봐주시겠어요? 자, 일단 이제 이 강좌를 이제 어떻게 공부해?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건 이제 잔소리였고요.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, 예, 우리가 이제 1번은요,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. 예. 이 인강으로 들으신 선생님들은요, 정말 정확한 시간에 똑같이 듣지 않으면 놓치고 한 줄을 밀리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. 그리고 뭐 어느 한 주에 막 피치 못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막 몸이 아팠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정확한 시간에. 그쵸? 정확한 시간에 똑같이. 이제 이 강의가 올라가는 시간이 딱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여서 선생님들이 이제 계획을 딱 세우셔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지금 보셨겠지만, 보면 앞쪽에 이론이 있어요. 그래서 빈칸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문제 안에서 이제 분석 빈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. 거기다 이제 분석이라고 제가 다 해놨잖아요. 자료에. 자, 요렇게 2번처럼 구성이 되는 과정 안에서요. 요런 이제 자료와 우리의 요번에 강의에 대한 내용이 요렇게 이루어진다. 요 말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강의를 듣죠. 아까 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들어요. 자,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하니까 뭐 설명하고 들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이제 복습의 개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론 자체가 나는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러면 사실은 이 강좌의 특성이 요 앞에서 이론을 보는 자체가 그거 그냥 정리된 걸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거든요.
그러니까 됐는데, 이제 공부의 스타트 시점하고 이제 사람마다 다 다양하니까 그게 좀 다르신 선생님들은 나는 아직 거기가 좀 덜 완성이 됐다 하시는 분은 여기 복습 4번에서의 이론부를 조금 더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쵸? 예.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 조절을 하시고요. 자, 여기 자꾸 문제 읽기가 있어요. 그럼 이렇게 보시죠. 뭘 문제를 읽어? 막 이러실 수가 있는데, 자,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문제를 푼다는 개념이 아니에요. 분석과 적용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제가 읽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예, 문제를 자꾸 읽으셔. 난 정말 무슨 말인지 이게 아니고요. 문제가 너무 길어요. 현재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. 자, 문제 앤드 지문이 있죠. 지문도 문제에 들어가는 건데 지문은 더 길어요. 그쵸? 시험 시간 안에 그걸 2번, 3번 읽는다? 이건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한 방에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답안으로 써야 하는가를 정말 한 방에 해결해야 돼요. 그래서 이 문제 읽기라는 거는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문제를 읽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. 아니, 문제 풀고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쓰기는 뭐냐면 그 정확한 우리가 그 시험 안에 있는 정해진 규격 답안지 안에 이제 쓰는 그 답안의 형태는 아니에요. 지금 이 기출 백선에서는. 근데 이제 그 답안이 있잖아요. 문제에 관련된 것들. 그걸 그대로 쓰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. 자, 이거를 귀찮다. 나는 이거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읽고 넘어간다. 이러면 이제 그 뒤에는 저는 장담 못해요. 하지만 그대로 따라오신다면 그 뒤는 장담해요. 진짜로요. 완전히 달라지심을 느낄 거예요.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강좌를 들으면서 공부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되셨죠? 네.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를 더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요. 이제 바로 이제 전체적인 걸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하죠. 바로 우리가 이제 직전에 봤던 22학년도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 기출문제 자체에 대한 해설 강의는 다 올라가 있지만 지금 그 기출문제 하나의 해설 강의를 본다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.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험을 막 봤을 때는 이제 답안도 좀 확인하고 싶고 이래서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서 이제 그거를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번만 볼게요. 요렇게 5가지로 정리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.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요, 실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, 그럼 이론은 안 나와. 그 얘기가 아니라, 아까 OT자를 보고 살짝 설명드렸던 것처럼, 교육과정하고 이론하고 교과 내용, 교과서하고의 그 믹스된 그런 어떤 통합, 짬뽕 형태의 문제 안에서,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실제가 더 어렵게 다가와요. 그래서, 아무래도 그쪽으로 조금 부등호 표시를 제가 해놓은 거고요. 이제 맛도 같은 소리죠. 교과 내용하고의 연계 설명은 너무나 중요해요. 그래서 3, 4월 강좌를 들으실 때 그나마 여유 있을 때 제가 지도서 특강을 가지고 반드시 들어놓으셔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. 그거는 2차 수업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서술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제 새로운 계속해서 변화하는 트렌드예요. 그럼 옛날에는 뭐 안 그랬나? 맞지만 이론적인 이런 서술하고요. 영희, 철수, 가영이, 나영이 어떤 그 수업 상황, 걔네들의 학습 상태, 교사의 어떤 상황, 교사가 교수 학습을 하는 상태,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활동이라든가 예나 교과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교사가 해야 할 발문이나, 그쵸?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학생들의 상태나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한다는 것이 달라지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4번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묻지 않는다는 거죠. 질문 자체가 서너 가지예요. 그러니까 답은 짧아요. 그렇게 길지 않는데 질문 자체가 뭐 말하고 이렇게 막 바빠요. 상당히 바쁘죠. 네, 시험 시간 안에. 자,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 제 자랑이 아니고요. 그게 아니라 정말, 근데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하는 곳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벗어나지를 않아요. 이론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이제, 우리 모의고사 반하고의 어떤 일치가 되게 높았는데 그 일치는 이제 이론적인 것이 높다는 건 아니에요. 제 말씀은.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말씀도 안 드리죠. 가장 중요한 건 유형 자체가 일치했다는 거죠. 유형이 일치하고 질문하는 게 일치하고. 심지어는 답까지 그걸 써야 한다
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이 5, 6월의 기출백선의 강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자, 그러면서 이렇게 볼게요. 예.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2학년도에 출제된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교과 역량이랑 어떤 평가에 대한 게 많이 나왔어요. 예, 교과 역량 평가. 그거는 근데 뭐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에요. 예. 그리고 이제 뭐 영역으로 봤을 때 어떤 함수 그래프 지도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는데 그 안에서만 해도 벌써 어떤 질적 접근, 양적 접근에 대한 이야기,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, 수학적 모델링, 구체적인 수학적 모델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출을 해야 하는 결론을 서술에 써야 하고, 네, 이런 것들. 그 다음에, 수학사하고 관련된 것들, 뭐, 기존에 뭐 어떤 영역별, 뭐 대수나, 뭐 미적이나 함수나 이런 것들의 순서를 쓰라는 것도 뭐 워낙 잘 나왔고요. 역사 발생적 원리라는 자체를 써야 하는 문제도 기존에도 많이 나왔지만 마찬가지였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론으로 넘어가서 그 역사 발생적 원리의 의의라든가, 그죠? 현대 수학 교육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, 교사가 해야 할, 학생들이 받아들여야 할, 뭐 이러한 것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이거는 보시기만 하는 거죠. 아, 수학사, 아, 역사 발생적 원리. 그 다음에 이제 절대주의 수리철의 증명관.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아까 제가 모의고사하고 싱크로율 100%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정확하게 이걸 해라, 이걸 써라, 이렇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했던 게 똑같이 나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정적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, 저것도 너무 강조했던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늘 이제 중, 고1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 정적분에 대한 정의 자체가 1호 개정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상당히 이제 학습량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적분에 대한 그 정의를 지도하는 방법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이제 뭐 파격까지라긴 좀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파격일 수 있는데 학생들이 기존에 배웠던 걸 배운 학생이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파격인지 안 파격인지 모르는 거죠. 그런 부분. 그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확률. 그렇죠? 이 안에 확률의 이론적인 거하고 교수학습의 이론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아의 반성 단계에 대한 폴리아 이론, 교수학습 이론. 그리고 인수분해 영역은 뭐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그걸 이용하여 극단적인 교수 현상은 뭐 당연한 거고, 이거는 약방의 감초죠. 예. 그 다음에 스캠프, 그다음에 어떤 문자에 대한,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22학년도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. 왜냐면 이제 가장 최근이었고, 예, 그것에 뭐 그전에도 똑같아요. 이제 우리가 계속 요번 강좌를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, 이건 아세요. 근데 계속 반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을 잘 안 써진다는 거예요. 명심하셔야 되고요. 심각성을 좀 느끼셔야 돼요. 네, 정말 여기 진심이어야 해요. 네. 자,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,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순서 지키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